오늘 알려드린 이상적인 휴식법과 현실적인 휴식법을 적절히 조합한 최적화 휴식법을 바로 적용해보세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목표 달성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도 좋게 유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원하는 곳에 합격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각자 부푼 꿈을 안고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지만 의지와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 체력이 받쳐주질 못해 금세 포기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몸을 혹사시킨다면 만성 피로로 인한 각종 질환과 우울증, 불면증부터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질병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꿈을 이루기는커녕 병상에 누워 꿈만 꾸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공부와 일에서 이어지는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는 연수남식 제대로 쉬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엄청난 꿀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준비부터 하자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피로와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경우 뇌 안의 편도체로 스트레스 자극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시상압으로 옮겨지고 몸 안의 부신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신에서는 인체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시작하고 전신의 교감신경은 흥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곧이어 혈압, 혈당, 심박동이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소화기능은 억제되어 위장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긴장한 근육들로 인해 근육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피로의 증상들은 몸과 마음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휴식을 취해주라는 몸의 신호인데요.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부신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울해져 우울증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초기에는 피로의 신호를 우리가 감지해 적절한 타이밍에 쉬어줄 수 있지만 이게 만성이 되면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 피로의 신호조차 알아차리지 못해 몸은 계속 혹사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상의 무리한 생활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을 계속 갉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휴식을 취해주면 몸의 긴장 상태를 이완 상태로 바꾸어주어 부신 호르몬은 줄어들고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다시 느려지고 혈압과 혈당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화기능은 촉진되어 장의 운동은 빨라지고요. 이러한 이완 상태에서 뇌와 신체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 생성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지쳐있던 몸의 이곳저곳에 있는 세포들 역시 재생이 되는데요. 적절하게 쉬어줌으로써 비로소 신체는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휴식, 피로감이 느껴질 때마다 바로바로 취해주면 당연히 좋을 텐데요. 저도 하루 종일 쉬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일을 조금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마냥 쉴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휴식을 공부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매일매일 넘칠 정도로 쉬어서 몸과 정신은 말짱하지만 성과를 내지 않는 삶, 이게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인가요? 적어도 연수남 구독자분들이라면 몸을 조금 무리해서라도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입니다. 휴식을 언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일과 공부를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일과 공부를 잘하기 위해 이 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지금부터 저는 일반적인 의학 지식이 말하는 이상적인 휴식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의학적, 뇌과학적으로 최상의 휴식 조건도 말할 거지만 거기에 갓생이 목표인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도 첨가할 거예요. 연수남식 성공 최적화 휴식법의 기본 컨셉을 소개합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최상의 휴식법이 무엇인지를 안다. 둘째, 이론적인 최상의 휴식법과 별개로 자신이 진정 즐기는 본인만의 휴식법이 무엇인지를 안다. 셋째,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이 항상 일정한 것만이 아니고 일종의 리듬을 탄다는 것을 인지한다. 넷째, 우리의 컨디션 리듬에 따라 의학적 최상의 휴식법과 본인만의 휴식법을 적재적소에 분배한다. 이 디테일한 배치법은 일단 최상의 휴식법, 본인만의 휴식법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뇌과학,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최상의 휴식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인지 능력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빈둥거리며 멍하니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쉬어주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나 TV를 꺼주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죠. TV와 스마트폰을 끄는 이유는 인간이 처리하는 정보 중 90%는 시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정보를 처리하면서 뇌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경은 흥분하게 됩니다. 일과 공부를 하며 혹사당한 뇌를 쉰다는 명목하에 한 번 더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균형을 맞추는 휴식을 취하기. 평소에 머리를 많이 썼으면 몸을 써주는 휴식을, 평소에 몸을 많이 썼으면 머리를 많이 써주는 휴식을 취해주는 겁니다. 몸을 써주는 휴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운동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산책입니다. 하지만 산책 중에도 여러 가지 잡념이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거기서 효과적으로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 발에 느껴지는 감각, 내가 팔을 어느 각도, 어느 높이로 들면서 걷고 있는지, 바람이 내 얼굴을 만지는 느낌, 자연 풍광은 어떤지 등에 집중해주세요. 머릿속이 깨끗이 비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반면 머리를 쓰는 휴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생산적으로 머리를 쓰는 휴식에는 독서가 있습니다. 독서법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 사람은 흥분과 긴장에서 해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을 만나 그와 관련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적절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기. 적당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때 우리 몸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요. 그 결과 뇌의 회전이 가속화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의력과 집중력도 같이 향상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과하게 지속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바닥나게 되면 의욕저하와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상태, 실수가 잦아지고 깜박깜박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물론 과로하지는 않았는지, 휴식은 제대로 취했는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호르몬 생성을 위한 식사 잘 챙겨 먹기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생성을 위해선 필수 아미노산인 페니랄라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페니랄라닌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므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견과류 등을 먹어 주도록 하고요. 페니랄라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생성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하므로 비타민C가 포함된 브로콜리, 딸기, 귤, 키위 등을 잘 섭취해 주도록 합시다. 쉽게 말하면 일상의 식사만 제때 잘 챙겨 먹어도 노르아드레날린 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문제는 이것마저 잘 안 하는 현대인들이 꽤 많다는 거죠. 다섯째, 복식 호흡을 동반한 심호흡하기. 지나친 흥분으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심호흡을 하면 몸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불안감도 감소시키고 몸의 통증 자체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통증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등을 쭉 펴고 바른 자세로 고쳐주시고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면서 배에 공기를 채워주고 7초간 멈춘 다음 8초에 걸쳐 복부의 움직임을 느끼며 입으로 숨을 내쉬어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질 때마다 하루에 5에서 10분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의학적으로 복부에 분포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요. 이는 긴장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끄도록 하자. 아드레날린은 공포나 불안을 느낄 때 교감신경의 지령을 받아 투쟁과 도피를 돕는 호르몬인데요. 신체 기능과 근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뇌에서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분비되면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며 극도로 긴장하거나 이성을 잃는 등 안 좋은 상황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을 위해선 수면 몇 시간 전부터 이 스위치를 꺼주어야겠죠. 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격렬한 자극은 피하기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게임을 하거나 액션 및 호러 영화, 노래방에 가는 것은 밤에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휴식법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격렬한 운동을 밤에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로 취침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므로 적절치 않고요. 최소 취침 2시간 전에 유산소나 근력 운동은 맞춰주는 게 좋은데요.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하고 싶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대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공부하지 말기입니다. 이는 역시 교감신경이 잠들기 직전까지 우위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긴장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공 시간을 채워야 하고 이를 루틴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겠죠. 현재 이상적인 휴식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략적 활용은 뒤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셋째는 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40도를 넘기는 뜨거운 물은 피하도록 하자. 보통 물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교감신경이, 40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게 되는데요. 뜨거운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취침 2시간 전에는 피하고 취침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서 반신욕을 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이상 6+3으로 이상적인 휴식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제대로만 쉰다면 우리 몸이 지칠래야 지칠 수 없겠죠. 하지만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우리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모든 걸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휴식법이 존재합니다. 가령 자기 2시간 전까지 공부나 업무를 마쳐야 하는 것은 1분 1초도 아껴서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맞지 않는 휴식법이죠. 둘째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휴식법과 이상적인 휴식법이 다른 경우입니다. 시각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만 해도 공부하다가 힘들면 바로 침대로 달려가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삶의 낙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보다 보면 다시 공부를 할 힘이 생겨
책상에 다시 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줄 똑똑한 휴식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휴식의 최적화를 위해 제가 개발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본인에게 맞게 적당히 응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째,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컨디션 그래프를 가상으로 그려보고 현재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 파악한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봤을 때 최상의 상태를 100, 최악의 상태를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의 컨디션은 파도를 타듯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단기 시험 직전에 밤을 새고 그 이후 열심히 풀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 시기도 존재하겠죠. 둘째, 본인이 생각하기에 컨디션이 평균 아래에 있는 시기, 그리고 평균 위라 할지라도 아래로 가려는 직전 시기에는 되도록 이상적인 휴식법을 배치해준다. 특히 최악의 시기에는 이상적인 휴식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써서 빠르게 제 컨디션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컨디션이 평균 위에 있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휴식을 섞어준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보기, TV 보기도 포함되고요. 밤에 하는 격렬한 자극을 포함한 운동 등도 할 때 진정 행복하다면 저스트 두 잇, 그냥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쉬지 않고 공부 또는 일하기가 성취를 위해 본인이 진정 원하는 거라면 이 시기에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올려드린 순공 17시간 공부법을 특정 시기에 한해 이 휴식법과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부와 일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 상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흐름에 유연하게 태울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관찰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 전용 영상을 만나보시고요. 뇌과학적 방법으로 암기력을 높이는 연수남 공부법 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상적인 휴식법과 현실적인 휴식법을 적절히 조합한 최적화 휴식법을 바로 적용해보세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목표 달성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도 좋게 유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